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8일 오후 6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신당 창당 준비 모임 성격의 공지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가는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고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를 통해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는 정치보다는 3천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의 잘못된 관행 속에 젖어 있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빨리 이뤄낼 수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정보는 아래에 명시한 안내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발기인, 당원 명부 등에는 제공해 주신 정보가 활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름과 성별, 거주, 지자체 정도의 기초적인 연락망 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구체적인 행동에는 별도의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정치인 이준석의 활동 및 정치적 행동에 대한 비정기적 공지 및 안내, 수집할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휴대전화번호, 거주 광역자치단체 이메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창당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다만 창당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지지자들, 발기인이 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준석 지지자 또는 관심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든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나 현재의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 나는 정치를 경쾌하고 유쾌하게 하겠다는 뜻 정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가는 길이 신당 창당, 흔히 이준석 신당이라고 그러는데 이준석 신당 창당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겁니다. 두 사람이 키퍼슨이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혁신안을 내가지고 관철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하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부름 아니냐. 그것은 혁신이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오늘날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에 있다. 이 부분을 혁신하지 않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제 대구에서
사실상 정치 활동 선언과 비슷한 발언을 했고, 최근에 계산된 발언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치를 하면은 어디서 출마할 거냐? 그것보다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선거대책위원장이 될 것이냐. 그래서 당의 간판을 한동훈으로 치를 것이냐. 한동훈으로 치르게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로 인식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또는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을 선대위원장 공동대표로 맡겨서 두 사람이 분업하는 형식으로 4050 세대가 중심이 된 보수 혁신을 간판으로 내걸고 선거에 임하는 방식, 상당한 정치적 상상력이 요구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아직도 신당 창당이 확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공직을해서 말한 바, 경쾌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 그 예로서 2021년 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될 때 3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행보나 이 사람의 전략 전술은 기존 정치와 확연히 다릅니다. 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가지 없다든지 버르장머리 없다, 그런 수준으로 볼 게 아니라 전략 전술이 다르다. 그리고 몇 개의 전략 전술은 이미 검증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준석 욕하고 때려서 남는 게 없습니다. 우선 이준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흔히 서울 노원구에서 3번 떨어졌다 하는 걸 가지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3번 떨어져서 익힌 한국 정치의 디테일에 대한 지식,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성공한 경우는 3번 있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홍보를 맡아가지고 오세훈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젊은 층을 흡입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빚었지만은 나중에 한 몸이 되어서 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제1공을 세웠습니다. 흔히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그때 세대 포위론 2030에 다가가서, 특히 2030 세대의 남자들에게 다가가서 표를 얻고 4050을 60, 70 세대와 손잡고 포위한다. 세대 포위론이 성공했습니다. 즉 2030에서 윤석열 후보 표가 이재명 후보 표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0.73%포인트 24만 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6월 1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졌습니다만은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다시 자유민주 정권이 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역사적 역할을 한 겁니다. 역사적 역할입니다. 대전략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전략은 정권을 좌우하므로 이것은 대전략에 속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바꿀 만한 대전략을 구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준석 전 대표를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만만하게 보면은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사람이 작년 여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봅니다만은 지시에 의해서 윤핵관이 앞장서고 해가지고 당대표 자리에서 밀어내는데 법정싸움까지 하면서 몇 달 동안 지리한 싸움을 하니까 2030 세대가 이탈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또는 20% 후반대로 툭 떨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이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질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로소 인식한 국민의힘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하든지 이준석 전 대표를 붙들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건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 밀려난 여권 인사는 침묵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준석 전 대표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또 책도 쓰고 강연, 또 우리나라에서 아마 텔레비전 토론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또 최근에는 여의도 건축조합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재건축조합을 한 번 보신 분들은 그 한 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신문 기사로나 또는 이상한 유튜브에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 다른 사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보고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어떤 프로에서 독백하듯이 한 이야기가 제가 귀에 남아 있습니다. 신당을 만들면은 신당 목적을 너무 좁게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과 같이 정치를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정당을 설계하고 싶다. 자기는 말꼬리 잡는 사람 싫다. 말을 할 때 스스로 검열을 해가지고 조심하는 그런 정치는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상인들, 그런 사람들과 정치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매우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몇 가지 지엽적인 발언을 가지고 사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아마 지쳤을 겁니다. 미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인종차별로 몰고 가는 이런 각박한 옥죄는 사회에서 야생마처럼 뛰고 싶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갑갑할까 하는 생각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남든 아니면 뛰쳐나가서 신당을 만들든 한국 늙어가는, 경색되어가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마비되어가는 이 보수를 다시 살리는데 중요한 긍정적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